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스 아나운서 김수하. 장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글링크인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링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우분들과 선배님, 교수님 또는 전문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로스 6기에서는 현직자 선배님을 만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일보 썬데이국에 근무하시는 현직자 선배님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원동욱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가 오늘 선배님이 미리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배님, 우선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썬데이국에서 사회팀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원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직업이 기자라고 하셨는데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획기사랑 인터뷰 기사를 주로 쓰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발제, 취재 및 자료조사, 기사 쓰기, 회고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획기사 혹은 인터뷰 기사를 혼자 기획하고 작성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기자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면이라고 하는 종이 신문에도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신문의 레이아웃을 정하는 회의를 편집 기자, 디자이너님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어떤 사진이랑 그래픽,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등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정해지면 취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기사에 따라서 저 혼자 이제 모든 사항을 취재할 때도 있고 동기나 선후배들이 분야를 나눠서 전문가나 일반인을 취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이라인이 여러 명의 기자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스페셜 리포트라는 특별 기획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4개 정도의 기사를 좀 이제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기획기사라고 하면 독자들의 주목을 더 끌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위해 주로 다루게 되는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기사들이랑 마찬가지로 시의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자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읽어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기획기사 특성상 지금 당장 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만한 주제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정책 같은 게 기획기사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프로필 성과 부분에 있는 기사 제목을 보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많은 기획기사를 작성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내용이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다문화 취재 관련해서 지구촌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야 돼서 얘네랑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순수하고 밝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진짜 힐링을 받고 왔던 경험이었고 좀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노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취재를 위해서 새벽 4시에 남구로역에 갔었는데 진짜 추운 날씨에도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도로를 꽉 채우고 일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좀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기사를 쓰면서 고민이 많이 돼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인데 캐나다 참전용사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6.25 참전용사분들이신데 이분들이랑 인터뷰를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 영어로 내가 들은 것들을 한국어 기사로 어떻게 하면 좀 곡해되지 않게 전달을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다른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획기사와 동타기사 둘 다 작성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각 기사마다 느끼셨던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기사마다 이제 특징과 좀 주의할 점이 많아서 저도 아직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동타 기사의 경우 발생한 이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사 자체도 이제 간결하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넣어서 작성하는 편입니다.
이제 피처 기사 중에 하나인 르포 기사의 경우에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좀 상황을 묘사하는 스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해당 상황에서 기자가 겪은 분위기나 취재원들의 뉘앙스를 좀 독자들이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르포 기사가 기자마다 좀 특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통계 수치랑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자가 좀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정확하고 깊은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꼼꼼한 조사랑 공부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전문적이면 논문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쉬우면 또 하나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선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기자의 좀 역량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에 따라서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있는 부서의 특성상 좀 출퇴근 시간이 취재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편이고 재택이나 점심시간 등 업무 시간도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전문가나 교수님들이랑도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사회를 보는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글커 학우분들 중에도 기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래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익이랑 오픽이랑 학점은 적절히 성실하게 유지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따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이나 학점 같은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들에서 보는 상식 시험이랑 인적성 시험, 논술, 토론 면접, 실무 면접 등 각 단계에 맞는 좀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시험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좀 다양한 문제집을 여러 번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논술이랑 작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주마다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실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논술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중요한 통계가 있으면 외워두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답안에 녹여내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토론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이나 요청 사항에 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기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요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성향도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스타일, 성격의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에 잘 맞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좀 뛰어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취재 내용을 정해진 지면 안에 요약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논리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좀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문제의식이나 좀 통찰력이 있으면 수월하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 질문은 이쯤 마무리하고 취업, 전공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세부 전공은 어문, 문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프로필을 보니 문화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행정학을 다전공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문화 전공에서 레포트를 쓰는 게 어문과 관련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좀 개인적인 성향에 더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좀 다양한 분야를 얕게 남아서 접할 수 있어서 무슨 직무를 하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행정학 전공에서 배운 정책학이나 행정법이나 공공관리론 같은 수업은 취재하는 과정에도 이제 기본적인 법률 용어나 사회학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리 관련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프로필에 쿠디 부회장 경력이 있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경력으로 녹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쿠디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좀 행사를 기획하고 팀원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는데 장소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이제 매번 또 회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일을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늘었던 회화 실력도 영어로 취재를 진행해야 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편입니다. 프로필 경력을 보니 대학생 국회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청년연구원, 한국어 도우미 등의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다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꼭 뭐 저와 같거나 비슷한 활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민단체나 대학생 국회처럼 좀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금이나마 업무를 경험해 보는 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내가 몰랐던 직업이라든지 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커 전공 수업 중에서는 어떤 강의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콕 집어서 뭔가 도움이 된 수업이 있다기보다는 좀 각각의 수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좀 도움이 됐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허 교수님의 애니메이션의 이해라는 과제를 하면서 에세이를 쓰면서 배우고 알게 됐던 뭐 영화 촬영 기법이나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나중에 그런 거랑 비슷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좀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이태광 교수님의 문화연구 인문 문연입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도 좀 문화 철학적인 이론들을 배우고 다양한 좀 논문들을 읽었던 게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독성을 높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어 교재를 읽고 에세이를 쓰는 능력은 어쨌든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해외 기사들을 참고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박허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 다음 학기에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라는 직업을 위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교내외 활동을 바탕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특별히 기자를 하고 난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주어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얻었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겼다면 4학년 이후부터 이제 언론사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좀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시험에 맞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좀 시사 단어를 외우고 스터디를 하기도 했고요. 학생 때 했던 활동들이 이제 도움이 됐지만 실제로 합격을 가르는 거는 해당 언론사의 시험 성적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말 그대로 좀 빡세게 준비해서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동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기자라는 직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언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 좀 후회도 덜 남고 시간도 알차게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망설임이 많았던 시기가 있는데 막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좀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갈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그때 가서 그만두거나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후배 입장에서 들으니 정말 감동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선배님과 함께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스 아나운서 장가은, 김수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